わしとて海兵じゃ。時代遅れのじじいどもが。よく見ておきや。최근 원피스가 최종장에 접어들게 되며 최강의 해적 사왕 샹크스의 상세한 전투신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이어 전설의 해적 로저의 라이벌이자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는 가프의 강함도 이번 원피스 1088을 통해 차례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칠무회가 철폐되며 3대 세력이 붕괴된 시점,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했던 30억의 강자 히드는 빨간머리 샹크스를 만나 최악의 시대 중 가장 빠르게 탈락했고, 이어 검은 수염 또한 원피스 쟁탈전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최악의 세대 로우와 격돌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오니가시마 전쟁 이후 루피의 라이벌이자 마지막 숙적이 될 수 있는 검은 수염 티츠의 행보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전설의 영웅 가프가 등장한 원피스 1088에서 밝혀진 사실과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에서 검은 수염의 적단과 해군이 전투를 펼친 장소는 신세계에 위치한 해적섬 하치노스로서 해적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적들만이 거주하는 해적의 낙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더불어 과거에는 세계 최강의 해적으로 군림했던 록스리 지백이 최강의 능력자들로 구성된 해적단을 만들어 본거지로 활용했듯이 그야말로 하치노스가 무법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로저와 손을 잡은 가프는 갓벨리라는 섬에서 록스 적단을 괴멸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어 시간이 흘러 록스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는 최강의 사기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검은 수염이 록스 적단 출신 왕직을 쓰러뜨리며 섬의 주인으로 등극했습니다. 나아가 검은 수염의 함선은 샤베로브 지백, 즉 지백의 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갓벨리에서 시작된 록스와 가프와의 악연이 이번에는 하치노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프와 검은 수염의 적단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고, 이번 최신화에서 마침내 전설급 강함을 지닌 가프가 등장하게 되며 역대급 전투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많은 해적이 살고 있는 하치노스의 주인 검은 수염은 현재 최악의 시대 로우가 지니고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기 위해 신세계 위너섬으로 출격했고, 이어 일전 아마존 릴리에서 로키포트 사건의 영웅 해군 대령 코비를 납치한 이유도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티치는 원피스를 찾고 싶어하는 갈망과 야심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고, 이어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능력을 얻게 되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시대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티치는 하치노스뿐만이 아닌 세계의 왕을 꿈꾸고 있었는지 자신의 해적섬을 세계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해군 대령 코비를 납치해만 했던 이유를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한편 생포당한 코비는 정부와 군대가 그런 테러 행위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며 소드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고, 결국 티치에게 소드라는 조직명이 밝혀지게 되자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는 소드란 계급을 반납한 해병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이들은 상관의 허락 없이 사원과 결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들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기에 반대로 해군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나 소드에 소속된 해병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정부와 해군은 코비가 납치당했더라도 아오키지의 언급대로 검은 수염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낮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티치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을 거라며 현재 영웅이라는 칭호가 붙은 코비를 통해 세계정부와의 협상을 시도하려 했는데요. 이처럼 검은 수염은 한 국가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코비를 감옥에 투옥시켰지만, 이내 모리아를 따르는 페로나가 하치노스에 잠입하며 코비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어 코비가 페로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자 이윽고 자신을 구하러 온 동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상부의 명령 없이 상황과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소드가 대령 코비를 구출하기 위해 하치노스에 당도하며 결전을 펼치게 되었고, 이어진 전투 속 소드에 속한 해병들의 능력이 전부 공개되었는데요. 한편
가프와 센고쿠의 동기인 추르의 손녀 쿠자쿠가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바로 센고쿠가 쓰고 다녔던 모자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어쩌면 센고쿠와 추르의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모습을 이번 최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드와 검은 수염의 적단이 충돌하게 된 가운데 현재 해적선 벌집에는 투명인간 시류와 섬섬열매를 먹은 아발로 피사로 그리고 바스코샥과 거대 전함 산호한 울프가 호비의 탈옥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선장 티치와 나머지 간부들은 신세계 위너섬에 그리고 에그에르 섬에 등장한 검은 수염의 적단의 배에는 바로 아오키지가 승선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하치노스 섬에 있던 바스코샥과 아발로 피사루는 대령 코비를 다시 생포하기 위해 전장에 나서자 그 순간 헤르메포와 타시기 그리고 해군의 영웅 가프가 하늘에서 등장하게 되며 코비는 해군의 미래이자 자신의 제자라는 가프의 외침과 함께 패기가 실린 갤럭시 임팩트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치노스에 등장한 가프가 패기가 실린 기술을 발동하자 가프의 기술 한 번으로 해적섬 주변의 건물들이 초토화되었는데요. 이처럼 과거 최강의 해적이었던 로저와 사륙전을 벌였던 가프가 드디어 검은 수염의 적단과 충돌하게 된 가운데 가프가 이번에 사용한 갤럭시 임팩트 기술을 살펴보면 가프 또한 태양색을 지니고 있다는 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태양색 패기가 실린 공격 기술들을 살펴보면 태양색이 담긴 공격들에는 검은 번개가 실린 임팩트가 묘사되었고 이어 태양색을 두른 태양색 묘는 황금색 패기가 연출되었는데요. 이처럼 가프는 그동안 최강의 무장색 패기를 지닌 강자로 소개되었었지만 이번 전투의 연출에서는 가프 또한 폐양스 패기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양스 패기는 사용자의 기백 그 자체이자 왕의 자질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동안 가프는 왕의 자질과는 거리가 먼 캐릭터로 묘사가 되었고 이어 현재 세계관 최강자 가프뿐만이 아닌 최강의 검사 미오크 그리고 검은 수염 티치도 폐양스 패기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 폐양색 논란은 설정상 최강의 무장색 패기를 지니고 있는 가프이기에 그 강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된 연출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무장색 강화를 통해 가프의 기술이 폐양색을 두른 기술로 보여질 수 있는 가운데 최근 사왕 샹크스가 사왕 최고간부급 이상의 강자인 키드를 단 일격에 쓰러뜨린 점을 감안해본다면 가프 또한 노병일지라도 검은 수염의 적단의 간부들을 차례로 격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과거 해군의 미래였던 가프가 이제는 해군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는 코비를 구출하기 위해 결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이번 전투가 가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프를 막을 수 있는 티치는 신세계 위너섬 전투에 참전해 있지만 언제든지 바노거의 능력을 통해 하치노스로 이동할 수 있어 과거부터 이어진 악연 록스의 길을 걷고 있는 티치와 그 악명 높던 록스를 끝낸 가프의 전투가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며 어쩌면 가프의 최후의 전투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소드는 자유로운 전투가 가능하지만 언제든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티치가 등장하며 소드의 멤버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그때는 가프가 정상결전 당시의 흰수염처럼 소드의 병력들을 퇴각시킨 채 검은 수염의 작단과 결전을 벌일 것 같고 만약 최강의 패기를 지닌 가프가 티치의 계략과 술수로 인해 패배하게 된다면 이 소식이야말로 에그에르 섬 사건 이후 밝혀질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왕 루피가 자신의 할아버지 가프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이내 에이스는 물론 가프마저 위협한 검은 수염에게 더욱 분노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군의 영웅 가프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가운데 과연 티치는 바노거의 능력을 통해 빠르게 하치노스에 등장하게 될지 그리고 사왕 루피 앞에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등장하게 될지는 다음 아웃피스 1081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